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나룻배 시대를 여는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통상의 장애가 아니라 교통로 그 자체에 구실을 했었고요. 또 육로와 만나는 곳마다 이 교통의 거점, 기점으로서 나루가 발달해 왔었다라는 것을 이 조선시대의 많은 이 한강 나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루라고 하는 것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루를 의미하는 많은 이 한자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루진, 섬주, 건널도, 물가, 포 등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나루터를 의미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강을 사이에 두고 도로와 교차하는 곳마다 이러한 나루터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대동지지에서는 북한강에 18곳, 남한강에 43곳, 한강 본류에만 41곳의 나루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경우도 이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경으로부터 서울인 남경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많은 이 간선도로가 발달했고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한강나루, 오늘날의 이 한남대교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한강나루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서울에 흐르는 이 강을 한강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됐던 것도 바로 이 한강진 앞을 흐르던 강이라는 말이 이렇게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건너편을 사평나루라고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사평도 사리진이라고 이렇게 불려와서 조선시대 제1의 나루터로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요충지에 구실을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한강 상류로부터 서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류와 하류의 중간 거점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위치상에 있어서도 더욱 중요한 교통로에 구실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 지도에서 한강도와 사평도라고 불렸었던 당시의 나루터가 연결되던 중요한 한강의 물길을 표시해 놓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조선시대에도 한강도 사평도가 이어져 오게 되었으니 이곳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곳에 바로 이 한강진과 사평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이 나루터가 이대로 유지가 되게 되었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을죽대홍수를 겪으면서 한강 남쪽의 사평나루가 모래벌로 바뀌는 이런 순환을 겪기도 했었고 특히 그 모래벌들의 새로운 마을들이 생겨나면서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과 강북을 연결하는 나룻배의 이용을 하게 되면서 새마을 나루가 크게 번성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이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 제3한강교, 오늘날의 한남대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죽대홍수 당시에 크게 수혜를 입었었던 사평나루 지역이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바뀌어버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6.25 이후에 이 사평리와 그 별개로 신촌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신사동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남의 개발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게 되는 신사동이 나오게 되었고요. 특별히 한강의 수해를 막기 위해서 강변 북과 강변 남쪽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세워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를 위한 한강 제방이 쌓여지게 되는 한강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한강변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어서 하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로로 덮여버린 상황이 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도로가 한강과 시민을 단절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한강으로 가려면 도로 밑에 토끼굴을 통과해야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강변북로와 소위 올림픽대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로 위에 다리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방 위에 도로가 놓여지고 그것보다 더 높게 다리가 놓여지다 보니까 다리 밑에 도로가 있게 되는, 도로 위에 다리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강진 지역의 경우도 결국 그래서 1966년도에 착공을 해서 1969년도에 소위 제3한강교라고 처음에 불렸었던 한남대교가 이 계통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렇게 나룻배가 다니던 것들은 이제 옛 모습이 돼버리게 되었고요. 한남대교가 개통되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 나룻배가 지나가게 되고 결국 나룻배가 다니던 길을 한남대교가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루게 되었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도로와 이 다리가 연결되는 것들이 늘상 교통량의 증가 때문에 결국 병목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새마을 나루터의 표지석은 이러한 옛 역사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통량의 증가는 결국 계속적인 다리의 증설, 그러나 접근 도로들의 제한으로 결국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수상택시라는 것도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병목 현상을 빚는 이러한 도로를 뚫고 소위 토끼굴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수상택시 자체가 결국 그런 면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한강 제방 밑으로 나들목을 이루어냈었던 이런 장치가 결국 접근성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올해 서울시는 이렇게 특별히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통 체증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 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위 리버버스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내서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을 잇는 새로운 대중교통으로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록 이것이 분산 효과가 얼마나 높을지는 사실 크게 기대는 못하지만 또 다른 편익으로서 제한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다리가 놓여지기 이전의 새로운 소위 나룻배 시대를 재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교통수단이 한강 리버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새로운 기대를 갖고 한강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리버버스를 올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울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